네, 혜라님, 윤 대통령이 연일 반성과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지율은 6개월 만에 최저치인 30%에 그쳤고, 특히 이제 적신호인 게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 이제 떨어졌다고 해요, 지지율이.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이 마음을 몰라서 그래. 마음은 진짜로 이해를 해줘야 돼.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진짜 반성해야 돼. 내가 틀렸다고 반성해야 돼. 그게 진심이 안 들어가면 국민 여론은 그래서 무서운 거야, 민심은. 집단 무의식은 정확하거든. 개인은 실수할 수도 있고 가짜로 나 미안해 그러면 그냥 용서받을 수 있거든, 개인은. 근데 집단 지성은 이게 AI보다 더 확실한 예지력이거든. 그리고 다 아는 알미야. 인간 내면에는 그 알무로 신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근데 그걸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애고가 세면 그걸 제대로 신호를 못 받고 못 알아듣고 남들이 마음 이해 안 해줘도 이해받았다고 느끼면서 속일 수가 있어, 개인은. 네. 집단 무의식은 절대 못 속여. 집단 지성. 그래서 국민 여론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민심이 엄청 엄중한 거지. 근데 윤 대통령은 정치 쪽에 있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죄인 다루고 옳다 그르다에 매여 있었어. 분별심에. 네. 현대 교육의 아주 정점이지. 막 따지고 논리로. 그래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해. 이렇게 자기 어떤 합리적인 가치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데 익숙하지 마음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야. 정치를 오래 온 사람은 민심의 엄중함을 알아. 무서워.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의 마음이. 그걸 함부로 다루지 않아. 막 덜덜덜 떨면서 다루고 굽힐 때도 막 굽혀. 분명히 내 속마음을 다 안다는 걸 알거든. 오랫동안 20, 30년 정치하다 보면 모를 수가 없는 거야. 많이 다 알거든. 근데 윤 대통령은 정치 처음 해보고 그런 민심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살다가 모르는 거지, 잘. 그러니까 그냥 놀래서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심판받으니까 놀래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마음으로 반성을 안 하는 거야. 마음의 반성은 뭐냐면 내가 국민 말을 안 들은 걸 반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데 안다고 했고 내가 틀렸는데 맞다고 했다고. 그걸 인정해야 돼. 국민은 무조건 맞고 국민은 무조건 옳은데 착각을 하고 교만하게 내가 맞고 내가 옳은 줄 알았다는 거를 깨우치고 잘못했다고 해야 돼. 근데 그냥 국민이 이해를 안 해주는구나. 내 뜻대로 했구나. 내가 맞지만 그래도 국민이 틀렸다 그러면 내가 꺾어야지. 이런 정도야. 틀린 거거든, 본인이. 맞다 틀리다 이전의 마음이야. 내가 틀린 것 같은 사안도 국민이 마음을 실어주면 결과가 잘 나와. 맞는 게 되는 거고 내가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국민이 하나도 마음을 안 실어줘. 지지를 안 해줘. 그러면 결과가 잘못 나와. 그러면 틀린 게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맞다 틀리다에 따라서 이 맞는 걸 열심히 하면 좋게 나오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걸 열심히 하면 틀리게 나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틀린 걸 열심히 하지도 않겠지. 자기 맞는 거를 진짜라고 느끼는 게 문제지. 자기가 맞는다고 해도 국민이 자기 뜻과 다르면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꺾어야 되거든. 근데 이분은 내가 맞으니까 따라와 이랬단 말이야. 그거는 국민의 여론을 집단지성으로 엄청 무시한 거고 전혀 모른다는 얘기야, 마음을. 그리고 반성도 어떻게 해. 처음엔 내가 버럭버럭했는데 내가 요새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를 모르겠다. 마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겠다고 살아온 거야. 특히 우리 높으신 정치인들께서는 전부 머리 공부만 해왔잖아. 옳다 그르다. 그리고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이걸 해주려고 해. 이것만 생각하지. 실제 현실에서 돈 벌고 일하고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국민 마음을 이해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안 배우지. 왜? 마음은 힘이야. 그래서 국민 마음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행복해하면서 도와주면 어떤 것도 다 돼. 우리나라 IMF 때도 어떻게 돼? 도와주려고 하니까 운동하고. 그렇지. 금 모으기 운동해서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왔겠어. 마음이잖아. 바로 일어서고. 아주 못 살 때도 새마을 운동해서 그거는 사실은 마음이야. 잘 살아보세요 하는 마음을 국민 전체가 인정하니까 일어났고. 어떤 분은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뛰어나서. 맞지. 하지만 국민의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야. 국민의 집단 무의식이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갔어. 왜? 그때는 너무 아프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 잘 살아야 되잖아. 네. 한마음 한뜻으로 간 거야, 대통령과. 일부 야당 인사들만 조금 반대했지 처음엔 막 따라간 거야. 그러다 나중에 국민의 집단지성이 그 말을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돼? 대통령 그냥 죽여버리잖아. 그런 일까지 일어나잖아. 막 시위하고 아파지고. 그래서 국민의 집단지성을 무시하면서 잘 사는 게 최고니까 나 따라와. 국민이
원하지 않을 때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건 용납 안 하잖아. 본인들을 아무리 잘 살게 해줘도 엄중한 거야. 근데 윤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뛰어나서 경제를 일으켰으니까 나도 뛰어나서 일으켜야지. 뛰어나서 일으켰으면 끝까지 뛰어나서 국민한테 인정받고 말로가 좋아야 되잖아. 왜 그렇게 아파졌어. 국민의 마음을 같이 할 때는 승승장구하고 잘 되지만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도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자기도 아파지고 다 아파지는 거야. 윤 대통령이 마음을 모르고 반성하는 척만 하고 이러면 절대 이게 바뀌지 않아, 지지율이. 사실 반성하는 태도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반성이라고 안 보이는 게 국민들 상대로 대국민 담화를 하거나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참모들한테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들은 사과받은 느낌도 안 들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이 있지? 가끔 보면 분명히 나한테 미안한데 딴 사람한테 가서 나 저번에 쟤한테 되게 미안했다고. 그래 내 옛날에 되게 화낸 적이 있거든. 친구한테. 너는 나한테 잘못했는데 왜 딴 사람한테 그러니? 그랬더니 너무 미안하니까 수치스럽더래. 말하는 게. 굴욕감이 올라오는 거지. 내가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열등감이 올라오는 거지. 그 열등감과 굴욕감을 기꺼이 느끼면서 말할 때 그게 반성인 거야. 반성할 때 그럼 행복하게 반성해? 그리고 아무 마음도 없이 그냥 영혼 없이 반성해? 그게 반성이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용서하냐고. 안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부 정치권 또 여당 사람 중에는 뭐 유승민이나 이준석 이런 쓴소리를 들어야 돼. 아니 그 사람들 소리를 언제 들으랬어. 국민 소리 들으랬지.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게 다 민심은 아니야. 민심과 맞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기분 나쁘고 하면 자기 말 들으라고. 고집이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들이야. 유승민이랑 이준석은. 대통령도 이겨먹으려고.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국민 말 안 들어. 자기들은 대통령 되면 잘할 것 같지? 더 못해. 대통령한테도 못 굽히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한테 굽혀. 국민한테 굽히는 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 그러면 뭔가 착각이 드나 봐. 나 대단한 사람. 국민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시니까. 그게 진짜 위험한 것 같아. 또 위험하지. 용산으로 장소만 옮겼지. 거기 그 참모진들,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못하는 사람들 전 몰린 거야. 그래서 이준석이나 유승민처럼 맨날 미운 소리나 하고 그거는 자기들이 고집 부리면서 대통령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이겨먹으려는 애고가 하는 소리니까. 그런 사람 말을 신경 쓰고 그런 사람을 인벌브하면 대선 때 어땠어? 그 사람들 때문에 올라갔어? 떨어질 뻔했어. 유승민 후보 막 계속 공격하고 이준석 내부 총질해서 엄청 힘들게 하고 그치? 간신히 이겼잖아. 0.7% 차로. 그래서 도움이 안 돼. 그런 사람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건전한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야. 즉 국민의 민심을 전하는 걸 들으라는 얘기야. 솔직하게 본인한테 국민의 여론과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라는 얘기지. 꼭 나한테 미운 소리하고 막 반항하는 사람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오히려 그런 사람은 대통령만 싫어했나? 여당이 다 싫어했잖아. 그리고 국민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뭐 신당 창당에서 나간다고 나가라고 그래. 어떤 국민이 거기 표를 주고 그리고 둘이 싸워 또 나가서 서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못 걷기 때문에 당을 창당도 못하고 해도 둘이 싸워서 갈라질 거고 국민도 표 안 줘. 그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민심만 무서워하랬더니 쓸데없는 걸 무서워하네. 뭐 유승민, 이준석을 무서워하래? 민심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민심을 막 거슬려 놓고 이제 와서 아무거나 무서워하네. 응? 민심만 엄중하게 보면 되는데 그건 뭐냐면 민심이 옳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자기가 맞다고 한 거에 대한 반성이지. 지금 그걸 안 하는 거야 대통령이 진심으로. 그걸 참모들이 얘기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뭐 여당 혁신위원회를 만든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가 딱 윤심이라고 딱 있는데 이미 너무나 대통령이 보란듯이 내 거라고 이렇게 당을. 야당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재명 당이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어. 네. 그나마 비명계가 지난번에 한번 체포동의안 가결 한번 해준 바람에 조금 벗어났지만 아직도 그래. 그치? 그렇죠. 여당은 김기현 대표가 있는 한 아직도 대통령의 당이야. 윤 대통령의 당. 이걸 벗어나지 못해. 그럴 때는 혁신위원장? 물거품이잖아. 야당 봐.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됐어. 바지 사장과 똑같은 건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 네. 괜히 분란만 일으키고 힘만 들이는 거야. 키는 대통령한테 달려있어. 대통령이 혁신해야 되고 대통령이 이번에도 하늘이 자기가 잘못할 때는 사건을 내려보내줘. 네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번에 대통령 비서관 중에 한 명이
자녀가 학폭을 했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부적절했던 게 애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학폭 위에 재소 딱 되자마자 대통령과 남편이 사진 찍은 걸 부인이 딱 올렸잖아. 이 얘기는 뭐야? 우리 이렇게 권력이 있거든. 니네 조심해. 대통령은 이걸 하셔야 돼. 참모진이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고 내내 한다고 해서 나가서도 국민들한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 자기는 최고 권력자고 자기 옆에 있는 참모들은 자기 눈치를 보는 사람일수록 자기 옆에 꼭 있으려는 사람이고 왜 꼭 있으려고 하겠어. 대통령의 그 권력을 뺏어서 뭔가 자기 사리사욕이나 국민과 평등하지 않게 위에 있으면서 갑질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참모들을 엄하게 해야 되는 게 대통령 측근들을 엄하게 관리하고 여당 정부 인사들을 엄하게 징계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불평등할 수밖에 없어. 일반 서민과 어떻게 똑같겠어. 그쵸. 갑질할 수밖에 없어. 그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자아가 있는 애고라면 누구든지 권력자 옆에 있고 높은 국회의원 되시고 큰 차 타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이 나오고 내가 누군데 이게 나와. 당연히. 그래서 잘못했을 땐 더 엄히 경책해야지. 봐준다? 그러면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대통령 눈치만 보고 비위만 안 거슬리면 나는 안전해. 하면서 겁질하게 돼. 그러면 비위를 안 거슬리려니까 여론 민심을 정확하게 안전해. 대통령이 들어서 심기가 나쁜 얘기는 안 하게 돼. 화를 내면 안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 다 갖춘 거야. 옆에 사람을 보호하고 측근을 경질 안 해. 그래서 측근들이 오만하게 만들었어. 두 번째로 화를 잘 내. 그래서 측근들이 솔직하게 국민 여론을 전하지 못하겠어. 대통령이 기분 나빠할 얘기는 안전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눈치 보면서 그냥 대통령한테 눈치만 보면 그냥 살아남는. 국민이 부적절하다고 자르라고 해도 절대 안 잘라서 국민 눈치를 안 보고 대통령 눈치만 보게 만들었다고 본인이. 그러면 어떤 국민이 그런 태도를 좋아하겠어. 우리 눈치는 하나도 안 보네. 자기 눈치만 보게 하네. 그리고 국민 위해서 오만하게 군림하게 하네. 민심을 하나도 전달 안 하네. 그리고 자기가 막 화내면서 국민 위에 있네 이렇게 보이지. 그렇죠. 그리고 여당 인사들이 하는 말 들으면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사실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나도 그런 게 아니다. 자기들끼리 막 엄청 실드 쳐주는 걸 보면은 화가 조금 나던 게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 눈치 안 보고 대통령 눈치 보고 있잖아. 이게 너무 티가 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그 사람들도 윤 대통령하고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윤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돼? 공천권 받았어. 그래. 나왔는데 다 떨어졌어. 윤 대통령이 지지율 없어서. 그러면 그거 이긴 거야? 모자란 거지. 대통령하고 똑같이 모자란 거지. 이래서 머리 공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못 보면 내가 하는 이 행동과 말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이 행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버럭버럭했어. 이상민 장관 경질하라고 했잖아. 맞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대통령 나는 아끼지만 그래서 이상민 장관 내치기 싫지만 국민이 싫어하시면 내치는 거로. 그러면 국민 눈치를 볼 텐데 안 내치고 감싸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통령 눈치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 눈치 안 보고 이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만든 게 또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국민이 싫어하지. 이게 마음으로 보고 사안을 결정해야 후폭풍이 어떻게 올지를 보는데 그때부터 경질을 했어야 돼. 그래야 국민 눈치 보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나한테 쓴소리도 전해주고 나는 화를 안 내고 다 들었어야 되고 국민 말. 그러면 지금쯤 지지율이 올라가서 박스권 돌파하고 총선이 짱짱할 텐데 하나하나 다 자기 눈치만 보게 하고 국민 안 보게 하고 본인도 국민한테 하나도 안 꺾었어. 이 여당과 지도부가. 그러니까 대구 경북 표심이 등을 돌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응? 나 같은 유튜버 중에서 합리적으로 쓴소리하고 진짜 대통령과 여당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를 안 들어. 극우 유튜버 얘기만 들어. 우리 대통령님 잘하십니다. 박수 치면 뭐해? 떨어지면 끝나는 걸. 박근혜 대통령 친박들 다 어디 갔어? 국민한테 심판받으니까 친박 찐박 무슨 박 다 없어졌대? 소용없는 거야.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쓴소리 해줘야 돼. 나는 오랫동안 마음을 보고 마음을 가르치고 나도 내 마음을 인정하고 공부했던 사람이라 국민의 민심이 보이거든. 흐르는 게. 응? 그래서 이상민 장관 경질할 때부터 뭐라고 한 거야. 그리고 친일행보 할 때 엄청 버럭버럭하고 많이 했잖아. 그치? 몇 번을 인사 문제도 그렇고 편중되게 자기 고집 부리고 여론에 위배될 때는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듣고 싶은 거지. 안 듣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 됐어? 극우 유튜버 보수 유튜버 채널만 보신다고 하대. 그것만 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어? 그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켜줍니까? 국민의 민심을 알아야 되잖아.
나 같은 사람은 내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야. 국민의 민심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야. 민심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여론조사만 사실은 살펴봐도 그럼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여론조사가 딱딱 맞는다고. 근데 그거를 일부 조사가 잘못돼서 자꾸 안 들으려고. 아니 조사 언제까지 계속 잘못돼? 계속 지난번부터 그래. 자기 입장에 안 맞으면 잘못된 거야 무조건. 그 이상한 정신승리. 아니 잘못된 거라도 받아들여서 내가 고치면 나쁠 거 있나? 그렇죠. 겸허해져서 나쁠 거 있나? 교만해서 항상 필패지? 그래서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야. 나는 친일할 때부터 일본 때문에 엄청 힘들어질 거를. 한미일 공조 너무 강화해서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져요. 그 너무 집착했으면 항상 그래. 패착이 오는 거야. 검수완박. 그것 때문에 패착이 오고 야당은 또 이재명을 너무 집착해서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그게 또 이제 문제 생길 거야. 두고 봐. 항상 그래. 마음을 보는 사람은 몇 수 앞을 보고 있는 거야. 마음을 못 보는 사람은 똥볼을 계속 차는 거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내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나는 내가 맞다는 사람이 아니야. 국민의 마음이 이래요. 국민 마음과 입에 대면 버럭버럭. 국민 마음과 맞으면 박수치고. 이런 사람이지 내 주장이 따로 있지 않아. 그리고 어떨 때는 국민 여론을 보면 내 주장과 다를 때도 많아요. 사실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개인의 의견은 달라. 하지만 나는 내 개인의 의견은 틀렸다. 이러고 딱 꺾고. 그리고 집단 무의식을 따라갈 줄 알아. 그런 사람이 앞날을 볼 수 있고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기심에 눈이 가리면 미래가 안 보여. 이기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올바르게 안 보여. 될 거야. 대학 붙을 거야. 내 실력을 올바로 못 보면. 그치? 윤 대통령도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이길 줄 알았대잖아. 그런 세상에 전혀 저도 조금 프로테이지 적게 져야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치? 네. 보수는. 근데 이길 거라고. 얼마나 마음을 인정을 안 한 거야. 마음을 못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이걸 모르니까 똥벌 차는 거지. 아무리 머리로 옳고 그름으로 판별한들 어리석기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서울대도 하버드대도 하버드대 나온 이준석은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한테 신임 못 받고 쫓겨나고 대통령뿐이요? 여당한테 다 중진 의원들한테 다 쫓겨나고 그치? 저도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하버드 나오면 좀 똑똑하겠지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말하는 거 보면 유치하기가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새는 안철수 의원까지 아주 이상해지고 있어. 애기가 올라와서 그분도 서울대 의대 나온 분인데 이래서 내가 학벌 필요 없다고 하는 거야. 마음을 모르면 어른이 될 수 없고 그렇게 애기처럼 내가 맞다고 계속 우기는 거야.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여론의 큰 흐름, 민심, 진짜 올바른 눈이 떠져야 돼. 마음의 눈이. 그래서 내가 틀리게 생각하는 걸 빨리빨리 교정해야 인생이 아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걸 알아가시길 바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할 거야. 우리나라 잘못될까 봐 이러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되지 않아. 잘 되려고 이렇게 시련과 아픔을 겪는 거니까 위대한 이슈 구독하시면서 저를 따라오면서 나는 저 정치인처럼 하지 않나 보시고 자기 인생을 어떤 고집부리는 어떤 마음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러다 보면 우리 정치인들도 이렇게 자기 꺾는 법을 배우면서 아프지만 아파야 배우는 거예요. 엄청 칠 거야 본래가. 그러면서 나라 점점 좋아지게 될 거예요. 한동안 아플 거예요 근데.